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어김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지금 기존의 정책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서울형 거리두기 지금 초안을 마련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일까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곤란한 기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뭐 4차 대유행이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자,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혜영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죠. 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데 지금 비수도권 일부 지역도 2단계로 상향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해서 그렇죠.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2단계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는데 우리가 이른바 유흥시설로 부르는 곳이 사회적 거리 2단계 이상에서는 이런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그리고 이른바 콜라텍, 헌팅 포차 이런 곳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언급을 하면서 고통도 줄이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업종별로 세분화되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 업종 중앙회 등의 이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모으고요. 네. 이 공문을 바탕으로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3개 분야로 나누고 음식점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영업 가능 시간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큰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이런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홀더펌과 주점은 오후 4시에서 11시 콜라탱이나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오후 10시 등으로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의 같은 경우에는 네. 명확하게 반대 의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서울시가 아직 변경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임을 언급을 했지만 네.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데서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분 나오고 있고 거꾸로 이것을 만약에 완화했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계속될 수 있고 서울하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인근 도시에서 서울로 술을 마시러 온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른바 네. 원정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한다면 오히려 서울시 방역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지금 또 확진자 수가 지금 줄지 않고 있고 주말이라 지금 500명대로 잠깐 내려갔지만 계속 지금 한 600명 가까운 숫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유흥주점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뜻밖이다 하는 반응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아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취지는 이거죠. 일률적인 어떤 방역 지침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이고 유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단계로 세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이제 맞춤형 세분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지자체의 사정이나 형편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역 대책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현실인 것이죠. 지금 4차 유행 초입이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 그 주점에서 200명 정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유흥업소의 감염 위험도라는 것이 이제 다른 곳도 있지만은 밀집 밀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물론 유흥업소에서만 지금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방역에 돌아봐야 되는 시점입니다만은 분당에도 지금 초등학생 8명이 확진됐거든요. 네. 근데 봤더니 교사가 집단 감염이 일어난 노래방에 갔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좀 더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방역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요. 사실은 같이 뭔가 좀 손발을 맞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의 이런 제의도 좀 받아들이면서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이런 거리두기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느냐는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 중에 하나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을 하자 이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속한 검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키트를 좀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은경 본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자가 진단 키트가 좀 한계도 있고 하지만은 보조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했다가 더 큰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방역당국과의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어떤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듣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네. 이런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만 지금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한다던가 국민들이 다 같이 방역을 지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여행업종을 비롯해서 각종 업종들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행업종에서도 방역상황 봐서 우리도 여행을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만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 잘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방역의 원칙을 흔드는 것처럼 돼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오히려 업종별로 이런 요구가 본물 밑듯이 터져드는 그런 네. 오히려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업소에서 막 수백 명씩 있던 게 적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유흥업소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보통 제가 이제 커피 파는 곳 가면은요, 커피 마실 때 빼고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변화됐어요.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서는 본사에서도 그렇고 지점에서도 굉장히 그 직원들이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서 네. 마스크 벗고 오래 있으면 와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주점에서 술 마실 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분위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버젓이 불법 영업한다고 하잖아요. 뭐 벌금 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듣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서울에 있는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경기도 주민들이 확진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이게 만약 확산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엄청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경우엔 지자체 간의 갈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듣되 고통을 다른 쪽으로 풀어주라고 해야 되지 방역의 기준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많은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도 계시는데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문도 많이 닫았고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 이제 봄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네. 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데도 진짜 뭐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예. 그렇다면은 이 방역이라는 게 사실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으로 보면요. 지금 2.5단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벌써. 이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계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그렇죠. 꾀하기 위한 네. 고육지책인 것이죠. 너무 장기화되어서 네. 지금. 근데 이것이 또 계속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네. 일률적으로 어떤 시설을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된다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업종의 그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맞춤형 방역 수칙은 매우 필요하다. 이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아까 제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PCR 검사라는 것보다는 민감도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네. 있다고 한계가 얘기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가? 이것이 처음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은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확진자를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무증상 감염을 잡아내는데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걱정도 있지만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도입에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 드리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사례인데 1월 달에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시간 오후 9시가 아니라 11시까지 유흥시설 늘리겠다 했다가 철회했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대구 지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고 경북 경주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11시까지 뭐 카페 식당 늘리겠다가 다시 이거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지금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의혹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네.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세분화하는 게 저는 좀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게 이 유흥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유흥, 단란, 감성 주점, 헌팅 포차는 자정까지 한다는 거고 홀덤폼과 주점은 11시까지, 콜라텍은 10시까지.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세분해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게 앞서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잘 모색해 나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복직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지금 유족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재판부에서 지금 이를 허가한 이유는 과연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송문희 박사님께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이 문제 고민해 보죠. 예, 고 변희수 하사의 그 사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접했을 거라 봅니다. 네. 육군 5기갑 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하사가 네. 그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나는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육군 본부가 지난해 1월에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이 이거 강제 전역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시정을 권고했지만은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변 전 하사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 당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소송이 종료가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이 그러니까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서 소송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지법에서 유족 측의 소송 수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15일 날 첫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재판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원래 변하사가 군인으로서의 지위 이거는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 고인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전역 예정일까지의 뭐 미지급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경제상 법률상 권리가 생기는데 예. 이거를 바로 상속인들이 수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개라는 거는 소송 절차를 인계받아서 계속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이 변 전 하사의 부모님들은 이 소송 수개를 해서
이 만약에 어떤 미지급 월급이라든가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에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수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이 피고가 누구냐?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아, 피고가. 네. 네. 그래서 원래는 법조계에서는 이거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그렇죠. 종료할 거다 이런 예측이 예. 많았는데 이 대전지법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재판까지 갈 수 있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최초로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직업 군인인 네. 전전하사의 이 케이스가 또 다른 말하지 못한 군대 내에 다른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네. 군 복무를 할 수 있느냐 예. 강제 전역이 과연 맞는 것이었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재판 자체 그리고 소송 수계가 갖는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 재판을 봐야 할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 노력을 했었고 네. 군인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뭐 네. 포상도 받고 이런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사실상 군에서는 이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쫓아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부모님이 아들에게 미지급된 어떤 돈을 받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명예회복을 그렇죠. 시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고요. 예. 변희수 하사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점을 고민해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사실 이 박사님도 미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인권 침해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군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트랜스젠더 문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네. 이 문제는 누가 싫다 좋다고 해서 바뀌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듯이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지금 국제사회 많은 전문단체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다양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싫든 좋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것을 배척하는 것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기류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미국이나 우리 이스라엘 사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했던 군인이 계속 훌륭히 일하면서 군인으로서 역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한 사례도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군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한다면 의료 비용을 또 지원해 주는 것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거를 감정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 좀 연구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그런 말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의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뜻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변하사에 앞서 이제 세상을 등진 김기홍 성소수자 활동가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굉장히 울림이 컸는데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저 살아가는 건데 왜 존재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합의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고 이번 대전지법의 이 소송 수계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저는 진일보한 판단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얼마 전에 미국의 대법관 그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결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된다. 이 시대의 기후라는 것이 우리가 노예 해방부터 해서 여성 해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21세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성소수자들이 해방이 되고 있고 주체로 정치에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또 하나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 전역심사위원회를 할 때 예. 그 같이 있었던 일선 지휘관들이라든가 동료 군인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아쉽네요. 열린 마음이 네.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 위에서 예. 강제 전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 자체가 심신장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군 인사법 시행 규칙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가 필요하군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가 과연 현역으로 복무하는 게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고 네. 연구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트랜스젠더 복무 위한 비용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내 존재를 왜 굳이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날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시선으로 적어도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 제가 좋아하는 헌법 10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성소수자들도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그렇죠.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되는데 기후라는 건 원래 조금 앞서서 예고 형태로 미리 읽어야 되는 거죠. 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두 개의 뉴스를 좀 다뤄봤습니다. 뉴스피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 그리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